경매는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아는 것을 행동해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팔입니다. 자, 급하게 영상 하나 올립니다. 입찰은 내일 모레 입찰입니다. 통영 1개 2019 타경 13829 강력 추천합니다. 자, 요 물건을 좀 봅시다. 경남 통영시 서호동 200-2번 감정평가서 먼저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의 감정금액이 2128만 5천원이고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의 가격은 2622만 6200원입니다. 합치면 4750여만원 되죠.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1043만원. 원래 감정은 2128만 5천원인데 여기서 30%를 저감해서 1490만원에 진행을 했고 여기서 1회 유찰되어서 현재 1043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등본도 잠깐 봅시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또 2011년 9월 30일 소유권 이전이 되었죠. 매매 목록은 2011-832 얼마에 매매된지 한번 볼까요? 2011에 832 매매 금액이 4,300만원이죠. 자, 매매 목록은 뭡니까?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200-2 토지 건물을 4,300만원에 매매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해 놓았습니다. 자, 건물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건물주는 토지와 건물을 4,300만원에 매입을 했죠. 그런데 토지만 경매로 팔리게 되면 건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 9월 30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건물 등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등기 내역을 보면 목조 아연즙 단층주택 19.83평방미터 요 건물은 이미 멸실이 됐죠. 여기 보시면 주택이 77평방미터죠.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고 아까 건물 등기를 보면 19.83평방미터 즉 4,300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때는 이 목조 주택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건물을 매수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죠. 요거는 멸실되어야 할 등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4,300만원에 매수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고 토지의 소유권만 바뀌었을 때 그 미등기 건물은 간섭법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철거를 해야 합니다. 왜 간섭법상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철거가 돼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은 외우세요.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하고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됐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우라고 한 게 마음에 걸려서 대법원 판례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2-966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판결 요지의 후단 부분을 보면 관습법상지상권도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의 변동은 등기에 의한다.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등기가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처분 권한은 있지만 소유권은 취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철거뿐 아니라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얼마가 될 것인가? 감정금액의 연 4% 정도 되는데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4%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4%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2128만 5천원이죠. 감정금액이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84만원. 매월 7만원 되죠.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낙찰이 얼마에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1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매월 7만원의 수익이 들어온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만원은 나오겠죠. 5만원이면 연 60만원이 되고 연 6%의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철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소유자 이 사람은 2011년도에 토지와 현재의 건물을 4,3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토지가 팔리게 되면 건물 철거되고 4,3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반드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 아니면 친인척을 시켜서 입찰에 참가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 만약 건물주가 능력이 없어서 이 토지를 매입을 못한다. 잠깐 광고 들어갑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땅을 꼭 사야 되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매매가 됩니다. 이 현재의 소유자도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4,300만 원에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낙찰을 받고 건물주와 협상을 해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의 감정금액이 얼마였죠? 대략 4,750만 원 정도 되죠? 4,751만 1,200원. 매매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금액은 팔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팔아서 적당히 나눠 써라. 내가 2,000 쓰고 건물주가 3,000 쓰고 거꾸로 내가 3,000을 먹고 건물주가 2,000을 먹든지. 자, 이 물건을 이제 한번 정리를 쭉 해봅시다. 현재 감정금액은 아까 보셨다시피 토지의 감정금은 2,128만 5천원.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1,043만원. 그저 비스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더라도 매달 보수적으로 잡아도 5만원에서 대략 7만원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 정도 수익률도 괜찮고 또 건물주는 이 땅을 매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주가 매입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서로 협상을 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눠 써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